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 세 번째 주제로 보니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데요. 자, 울산시장 선거에서 청와대의 추잡한 손이 다 이제 동원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임동호에게 고배 총영사 자리를 제의했다. 자, 어저께 이제 여러분 이제 뉴스 보시면서 이 송병기라는, 말하자면 이제 선대위에서 모든 일을 했던, 송철호의 오른팔 노릇을 했던 지금 현재 울산시의 부시장입니다. 이 사람 메모에 나온 일이 그대로 이제 실시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즉 시나리오대로 정말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거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단 민주당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경쟁자들, 당내의 경쟁자들부터 이제 날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이 민주당이 어떻게 움직였나, 청와대의 지시대로 움직였는가, 딱 보니까 빼박입니다. 어쩜 이렇게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애드리브라고 하죠. 그러면은 배우가 뭐 자기가 그때 흥이 나가지고 뭐 시나리오에는 좋았어 하는데 아 짱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아니고 시나리오에 좋았어 하면 배우가 좋았어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이 울산시장 선거의 청와대발 시나리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제작, 감독 뭐 이렇게 다 한 게 말하자면은 청와대의 문재인의 수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신스틸러 역할을 한 게 민주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어저께 그 뉴스에서 정말 신스틸러 역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임동호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스윗드리님께서 이 완전 탄핵감이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이거는 완벽한 탄핵감입니다. 근데 임동호라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이제 울산 쪽에서 이제 이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이 눈앞에 이렇게 거리끼는 그런 이제 후보였던 거예요. 당내 후보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아주 그 청와대에서 뭐 행정관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높은 사람이 뭐라고 했냐, 고배 총영사로 보내줄 테니까 아 당신 뭐 여길 나와, 이 송철호에 대해서는 저기 BIP가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당신이 이번에 좀 물러나 주면은 당신 고배 총영사 줄게, 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이 임동호라는 사람이 싫어 오사카 총영사 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오사카 총영사 여러분 귀에 아주 익은 자리죠. 이 오사카 총영사는 대사급입니다. 그러니까 영사급이 아니라 대사급 자리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자리를 원했습니까? 드루킹의 그 도모 변호사가 원했던 거죠. 또 드루킹이 원했던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외교부의 대사 자리를 이런 식으로 엿바꿔 먹기를 한 거예요. 부정선거에 엿바꿔 먹기를. 아주 사악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임동호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서로 밀당을 하다가 이게 결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뿔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술자리라든가 그 울산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수도 없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사카 총영사 달랬더니 그것들이 뭐 고배라서 내가 뭐 이렇게 떨치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막 이게 다 나온 거예요, 뉴스에. 그러더니 아마도 압력을 세게 가했겠죠, 청와대에서. 어저께 이 밤에 이르러서 임동호가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제의가 공식적으로 오고 가지는 않았다, 이러면서 이제 청와대의 압력을 받고 또 이제 사람들한테 우리가 남이가 뭐 이래가면서 그런 말을 우리 편한테 왜 저격을 하나 뭐 이런 얘기, 너 배신자다 이런 얘기 들었겠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딱 보면은 우리도 근수가 나오고 딱 보면 아는데 공식적인 제의가 없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제의는 수도 없이 있었다, 얘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말 사악한 사람들입니까? 자기네들이 했던 거예요. 우리가 뭐 안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요, 제가 또 저기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이 강길부라는 의원이 있어요. 이분하고 제가 같이 국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국 그 지금의 이제 한나라당에 있었으면서도요, 진짜 무색무취해요. 색깔을 안 나타내고 콩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로지 자기 지역구만 챙깁니다. 그래갖고 지역구 예산만 쫙 챙기고 그래요.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하고 다 잘 어울려 나가요. 그러더니 지난번에 공천을 못 받았더니 무소속으로 해갖고 당선이 된 뒤에 민주당으로 입당을 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 당을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면은 보수가 보수 정당으로 갈 수는 있지만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좌파 정당으로 갈 수 있냐고요. 근데 이 강길부라는 사람은 좌우도 없어요. 오로지 강길부만 있는 거예요. 강길부 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번에도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즉, 이 사람이 이제 국립대 건설이라든가 외곽 순환도로 건설, 이게 울산의 이 아주 대단한 수건 사업인데, 이 무소속 강길부한테, 즉 울산시장에서 이 송철호를 네가 밀어주면은요 지역구 수건 사업인 공공병원을 설립을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강길부가 그리고 송철호 선거 도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요 이 BIP가 뭐 국립대 외곽 순환로 이런 메모가 있는데, 이거는 문재인이 결국은 깊숙하게 이 선거에 개입했고 이 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고, 말하자면 수건 사업까지 다 해결해 줬다는, 이거는 완벽한 탄핵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건 부정선거에 문재인이 완전히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쎄 이 울산시장 선거가 너무나 큰 건데 지금 이거를 이슈 파이팅을 못하고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기의 목숨이 달린 거니까 선거제법에 막 그냥 목숨을 거는 게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요 이 문제만 갖고요 그냥 날 밤을 새면서 문재인을 공격하면 되는 겁니다. 즉 분리를 하는 거예요. 즉 원내대표한테 이 선거제라든가 공수처, 검경수사 조정권, 이건 원내대표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이 문재인의 부정선거 개입, 문재인 탄핵에 대해서는 황교안이 막 나서가지고 정말 이 시민사회까지 불을 지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겹장을 하는 게 필요한데, 참 지금 전략적으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참 전략적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서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근데 하나 희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잘한다. 이제 윤석열인데요. 자, 검찰이 총리실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김기현에 대해서, 첩보에 대해서 이걸 정리한 문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행정관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총리실 압수수색, 어저께 이제 이 정세균이가 이제 국무총리로서 이제 딱 이제 언론 앞에 썼는데, 그날 그냥 이 말하자면은 윤석열 검찰이 총리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청와대를 비롯해가지고 민주당이 다 뒤집어 엎어졌어요. 왜? 아니 지금 정세균이가 총리 이렇게 돼갖고 분위기 짚어야 되는데 그날 검찰이 총리실에 압수수색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응?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은 끝까지 간다 이겁니다. 끝까지 간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한테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저께 이 문모 행정관이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이 말하자면 부시장, 지금의 이제 송병기죠. 이 사람한테 김기현에 관련된 첩보를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 문건을 재창작, 뭐 더하고 뺄 거 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후리버드님께서 박수 했는데 이건 박수 받을만 합니다. 정말 이 윤석열 총장이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이 사무실을 특히 이제 뭐 국무총리실이라든가 뭐 청와대라든가 이런 사무실에 있는 문건은요 개인이 함부로 이렇게 들고 나오거나 또는 정경심이 자기 교수 연구실처럼 유시민이 얘기한 대로 뭐 증거 보전을 위해서 들고 나온다든지 PC를 나온다든지 또는 조국이 뭐 이거 낡았다고 해갖고 자기 말하자면은 이 사무실에서 있는 거 낡은 PC 갖다 나오고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이거는 공적 문서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무총리실이라든가 금감위에 압수수색을 하면은 거기서는 여러분 왕건이가 건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검찰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검찰에 이제 관계됐던 분들이라든가 또 검찰의 출신의 변호사들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상당한 문서가 아주 스모킹거에 버금가는 문서가 여기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송병기가 말했던 것도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 문모 행정관이 송병기의 제보하고 말하자면 굉장히 부풀린 거죠. 그리고 부풀린 것 뿐이겠습니까? 굉장히 사실적인 경찰에서 조사한 말하자면 경찰들이 뒤를 캔 것들이 거기에 뒷받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서를 말하자면은 이 검찰에서 흔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황운하는요 한 방에 갑니다. 황운하가 지금 뭐 자기가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겠다고 하면서 지금 대전 경찰청장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해보겠다 이러면서 아주 난리치고 있죠. 여러분, 그거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한 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요 경찰이 수집한 말하자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안 될 일, 거기에 대한 문건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이 노린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네, 레시드라님께서 슈퍼챗으로 이제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레시드라님께서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국민이 비빌 언덕은 윤석열 언덕뿐인 것 같다. 레시드라님께서 얼마나 이런 댓글을 쓰시면서도 참 참담하고 가슴 아프고,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 사건은요 정말 문재인의 추접한 손이요 그 울산시장 선거를 다 이렇게 견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 이 손발들이 말하자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이런 사람들이 다 움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국도 이제 빼박입니다. 뭐라고 했냐, 조국이 그랬잖아요.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경선에 나올 사람들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조국 자체가요 이런 발언을 하고 이런 발언이 그대로 있다는 건 뭐냐면 조국도 이제 구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에 윤석열 총장을 통해 가지고 조금 기쁨을, 아주 자잘한 기쁨을 맛보겠죠. 조국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마도 진짜 대반전 비슷하게 그냥 판을 확 뒤집을 겁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될 때 확 내려가는 그런 롤러코스터로 아마 윤석열 총장이 만들 겁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검찰이라는 걸 내 한 몸으로 보여주겠다. 뭐 내가 대통령에 나가고 뭐 이런 정치적인 이런 걸 떠나갔고, 이제 검찰이 그동안에 상당히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떡견이라든지 뭐 견찰이라든가 이런 불명예를 받았는데, 이제 국민들을 위한 검찰이라는 거를 내 한 몸 바쳐서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레시드라님 말씀대로 진짜 윤 총장이 이 국민들이, 이 루키르님 말씀이시군요. 국민이 윤 총장의 뒷배인 겁니다. 라파솔님께서요, 파렴치 정부는 아마 결정 문건이 나와도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문 행정관이 소설 쓴 거라고 우길 겁니다. 그거는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송병기에 대해서 소설을 이렇게 문 행정관이 쓸 수가 없는 거죠. 왜? 소설을 쓴다면은 이 문건은요 왜 중요하냐면은 경찰들이 솜씨 있게 수집한 첩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설이라는 걸, 이 재판을 여러분이 할 때도요 그 사안이 매우 구체적인 거, 이거는 재판부가 굉장히 핀셋으로 찝습니다. 어저께 제가 여러분께 말씀하신 문재인만이 할 수 있는 말, 면목은 없지만 제발 나가달라, 이렇게 송철호에게 내 말을 전해야 돼요. 이거는 문재인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일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밖에 할 수 없는 말, 정황상 아주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이고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는 힘듭니다. 그래서 경찰의 제보가 아니라 경찰의 첩보 문건이 확 있으면은 뭐 판사들은 바보입니까? 그리고 법조인들은 바보입니까? 이 세상 바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은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해서 이 받아낸 문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프리지아님, 네, 오늘 처음 제가 닉을 뵙습니다. 송철호가 대체 뭐길래 문재인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뒀을까요? 진짜 나쁜 놈들. 송철호는요, 문재인에게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옛날 친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숙이 손혜원에 있어서 옛날 친구인 것처럼, 우리가 옛날 친구들 요즘 들어서 여러분 이 초등학교 동창회 이렇게 가보면은요, 그 친구가 뭐 정말 조물주보다 더한 건물주라고 하더라도 옛날에 코 질질 흘리면서 같이 뭐 이렇게 달고나니 알사탕 같은 거 내기하고 뭐 이런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아주 말하자면은 그 친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요, 이제 나이 이제 60인데 초등학교 동창회에 가면은, 야, 재우야, 뭐 이러고, 야, 여우가, 뭐 이러면서 반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슨 공식 석상에서 또 우리가 만나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아, 네, 현재여 선생님,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인경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김인경 작가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송철호는요, 이 부산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바닥을 훑고 별 볼 일 없이 맨날 뭐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 그 송철호, 이 3인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고생했다. 근데 문재인이 보면 나는 사실 송철호보다도 못하고 문재인 그 노무현보다도 못했는데 나는 대통령 송철호는 아직도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러면은 어떻게든지 송철호를 자기가, 내가 대통령인데 이거 못해줘? 내가 대통령인데 송철호 울산시장 정도는 만들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비례대표 주자니, 또 내 친구라고 주자니, 또 저기 비례대표까지는 시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시간도 남았고 하루빨리 송철호를 구제해주고 싶다. 이렇게 해갖고 문재인이 면목 없지만 선거 나가서 고생해주고, 그 대신에 우리가 뒷감당이라든가 모든 건 우리가 너 셀프 안 하게 그냥 우리가 서비스 다 해줄게. 이 나라 돈 다 써가지고 국민 세금 다 써가지고 너 선거운동 다 해주고 자리까지 다 줄게. 뭐 고배 총영사, 오사카 총영사 좋지, 좋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경찰, 너희들 검경 수사권 하려면 너희가 송철호 확실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김기현이 이거 동생 제보 만들어가지고 압수수색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네 이 친구들, 그 자기네 운동권이라고 하면은요, 사람을 죽였어도요 아마 품어줬을 거예요. 죽인 데는 다 죽일 만한 이유가 있다. 정당방위였을 것이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우리가 이제 아는 모 좌파 신문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같이 술을 먹다가 때렸어요, 선배를. 그랬는데 여러분, 때려가지고 사람이 죽으려면은요, 얼마나 때리면 죽겠습니까? 진짜 제가 선거구에 있을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대림동에서 살인사건이 이렇게 나는데, 그 중에는 때려 죽인 살인사건이 나는데, 그 경찰서장이 이랬습니다. 살인사건 중에서 제일 끔찍한 게 때려 죽이는 살인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때려 죽인 거예요. 그 모 좌파 신문에서 지들끼리 술 마시고 있다가 선배를 때려서 죽여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 신문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다 가만히 있는 거죠. 왜? 우리는 한편이니까. 외국 같으면요, 그 신문사 문 닫아야 됩니다. 마약에도 걸렸었죠. 뭐 했죠? 이래도 지금 문재인 지지 선언하고 조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써가지고 난리 나고, 바로 그런 겁니다. 좌파들의 본색이 바로 그런 거죠. 자.